전 세계 자본시장을 집어삼킨 거대한 파동, 인공지능. 그것엔 헤일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는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왕좌에 올랐던 기업,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CEO 젠슨 황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AI 시대의 설계자라 부르며 열광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타이틀 이면에 매일 아침 우리는 30일 뒤에 망할 것이다 라고 드내며 회사를 경영하는 지독한 생존주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실리콘밸리의 전설이, 병이 청소를 하던 아시아계 이민자 소년이 어떻게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를 누비며 시장의 밑바닥을 경험했고 월스트리트의 조롱을 견디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을 만들어냈는지, 그 지독하고도 경이로운 서사를 추적합니다. 1963년 대만에서 태어난 젠슨 황은 9살 때 형과 함께 미국으로 보내집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교육받길 원했던 부모님의 선택이었죠. 그런데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던 삼촌이 실수로 형제를 등록한 기숙학교는 일반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켄터키주 빈민가에 위치한 문제아들을 모아놓은 개혁 학교 리폼 스쿨이었죠. 룸메이트는 칼부림으로 온몸에 흉터가 가득한 17살 소년이었습니다. 매일 밤 기숙사에서는 폭력이 난무했고 9살 작은 아시아인 소년 젠슨 환기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불량배들의 화장실 변기를 매일같이 깨끗하게 닦는 것이었죠. 하지만 젠슨 황은 이 시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훗날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때 화장실을 닦으며 배운 근면함과 생존 본능이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들었다고요. 그는 밑바닥에서 살아남는 법, 즉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는 회복 탄력성을 그 켄터키의 화장실에서 배웠습니다. 성인이 된 젠슨 황은 또 한 번 변기를 닦고 접시를 나릅니다. 이번엔 미국의 흔한 패밀리 레스토랑 데니스에서였죠. 내성적이었던 그는 이곳에서 서빙을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1993년 어느 날, 30살의 젠슨 황은 동료 엔지니어였던 크리스 말라초스키, 커티스 프리엠과 함께 데니스의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미친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컴퓨터는 텍스트를 넘어 화려한 3D 그래픽의 시대가 올 거야. 컴퓨터 안의 세상이 현실처럼 물질화될 거라고. 당시 컴퓨터는 까만 화면에 하얀 글씨가 깜빡이는 MS-DOS 수준이었습니다. 3D 그래픽은 실리콘 그래픽스 같은 엄청나게 비싼 초고성능 워크스테이션에서나 가능한 마법이었죠. 하지만 세 사람은 PC에서도 이 마법을 구현할 그래픽 카드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식당 냅킨의 끄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자본금 단돈 4만 달러로 시작한 회사, 바로 엔비디아의 탄생이었습니다. 원대한 꿈을 안고 야심차게 첫 제품 NV1을 출시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규격을 따르지 않고 독자 노선을 고집한 대가였죠. 회사는 창업 3년 만에 파산 직전까지 몰립니다.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했고 자금은 바닥났습니다. 젠슨 황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 젠슨 황은 절박한 심정으로 아시아 시장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서울의 용산 전자상가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고 스타크래프트를 필두로 한 PC방 문화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였습니다. 젠슨 황은 통역 한 명만 대동한 채 가죽 점퍼를 입고 용산 전자상가의 좁은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조립 PC 매장 사장님들을 직접 만나 물었죠. 지금 한국 게이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어떤 그래픽 카드가 팔립니까? 그는 PC방이라는 독특한 공간에 앉아 게임에 즐기는 한국 청년들을 관찰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대한 추세를 읽어냅니다. 하드웨어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스펙을 정하는 시대는 끝났다. 대중의 욕망, 즉 게이머들이 원하는 극강의 3D, 퍼포먼스와 퀄리티 높은 그래픽이 결국 시장의 표준을 만든다는 것을 용산의 치열한 밑바닥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후 엔비디아는 과거의 오만을 버리고 철저히 시장과 게이머들의 요구에 맞춘 제품 개발에 사활을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리바 128, 그리고 전설의 시작인 지포스, EV2주기 시장에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기적처럼 기사회생하며 3D 그래픽 카드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픽 카드 시장을 평정하고 승승장구하던 2006년, 젠슨 황은 돌연 미친 발표를 합니다. 우리의 GPU를 단순한 게임용이 아니라 모든 컴퓨터 연산에 쓸 수 있도록 쿠다치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무료로 배포하겠다. 이 발표에 월스트리트는 경악했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무료 소프트웨어를 푼다고? 이 회사가 드디어 미쳤군. 당장 수익이 나지도 않는 곳에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를 쏟아붓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애널리스트들은 젠슨 황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의 시선은 더 높은 차원, 보이지 않는 거시적 흐름을 향해 있었습니다. CPU가 직렬로 한 번에 하나씩 어려운 문제를 푸는 똑똑한 교수님이라면
GPU는 수천 개의 쉬운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는 수만 명의 초등학생과 같습니다. 그는 세상에 곧 방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병렬 연산의 시대가 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당장의 수익을 포기하고 전 세계 대학교에 GPU와 쿠다 프로그램을 거의 공짜로 뿌렸습니다. 학생들이 이 생태계에 익숙해지면 훗날 그들이 산업계로 나갔을 때 엔비디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거대한 보석이었죠.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월스트리트의 조롱을 견디며 자신만의 지식의 아카이브를 세상에 묵묵히 깔아두고 있었습니다. 2012년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합니다. 타입인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GPU의 병렬 연산과 만나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꾼 챗GPT가 등장합니다. 이 거대한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된 것이 바로 수만 개의 엔비디아 GPU였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네로라 하는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기 위해 말 그대로 현금 다발을 들고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체제가 없는 완벽한 독점. 10년간 조롱받으며 깔아두었던 쿠다 치우다 생태계는 그 어떤 기업도 엔비디아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철옹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이머들의 장난감 취급을 받던 그래픽 카드가 인류의 새로운 지능을 창조하는 가장 완벽한 뇌로 진화한 것입니다. 주가는 그야말로 양자 도약 퀀텀 립을 하며 엔비디아를 세계 1위 기업으로 밀어올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기업을 일군 남자.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수십 년 전 데니스 식당에서 창업을 결심했을 때 입었던 것과 비슷한 검은 가죽 점퍼를 고집합니다. 이는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창업 첫날이라는 치열한 다짐이자 켄터키주 개혁학교에 화장실을 닦던 소년의 생존 본능을 잊지 않겠다는 무언의 시그널입니다. 그는 지금도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파산까지 30일이 남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시장에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비즈니스가 널려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추세를 가장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단순한 칩 제조사를 넘어 인류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엔비디아. 그들의 진짜 무기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다음 시대를 향한 내면의 직관을 믿고 묵묵히 버텨낸 젠슨 황의 뚝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만의 작은 통찰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